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6월 말까지 계약만 하면 된다기에 벼락치기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 27일 발표 이후 매수세가 확 사라져서 이제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셨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은 겁니다. 서울 강남권 103위 이전 전용 84위 아파트를 대출로 고집한다면 이제 최대 6억 원만 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갭투기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값을 밀어올렸던 세력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 대책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계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6월 한 달에만 약 7조 원 넘게 늘어났던 대출이 7월부터는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고요. 둘째, 투기 목적의 갭투자나 묻지마 분양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주택을 사려면 자기 자산을 더 많이 들여야 하니까요. 그럼 시니어 세대,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두 채 유지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하셔야 할까요?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목적 대출을 받을 때 규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금융당국이 아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입주자분들은 전용 84위 전세 시세가 입주 초기 8억 원이었더라도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라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내수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당장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연금저축 채권 같은 안정 자산 비중을 늘려두세요. 집값이 당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을 덜고 안전판을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중도금과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해 묻지마 갭 투자를 하셨는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구조로 집을 사셨습니다. 문제는 2년 6개월 뒤 입주할 때입니다. 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묶여 있어 대출로 남은 비용을 모두 메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2단지는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내더라도 대출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의도 서초 송파성동구 일대에서 20억, 30억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버티기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의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자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15억 초과 주택대출을 금지했지만 제도 시행 전 계약건은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6월 28일 이전 계약건은 예외로 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갭 투자하신 분들은 서둘러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면 대출 상한선 6억을 넘지 않도록 현금 보유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시기와 대출 만기, 그리고 실거주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의무 입주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대출이 막히면 삶에 큰 리스크가 되니 지금이라도 금융기관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각자 도생이란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빚을 내서 집 사면 언젠가 터진다는 불안이 몸에 배셨다고 하시더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전용 84위 아파트가 6억 원쯤 했는데요. 일부 강남권 단지는 대출받아 사기만 하면 30%씩 오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 해제 논란으로 10억, 12억씩 폭등한 단지들도 있죠. 이제 정부가 대출 상한 6억 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세가 잠잠해집니다. 둘째, 투기성 갭 투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물론 그렇다면 중산층 서민은 집을 못 사라는 거냐는 반발도 큽니다. 하지만 대출 풀어서 집값만 끌어올리면 빚만 늘어나다가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버블 직전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모두 내리진 않습니다. 인천 송도나 수원 영통, 하남, 김포, 위성도시 같은 곳은 여전히 대출 규제 영향이 적어 오히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기 학군권은 매수세가 확 꺾이겠죠. 앞으로 공급 대책도 나올 텐데 신도시보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시니어분들께 드리는 조언. 이미 갭 투자로 전세 끼고 집 두 채 이상 운영 중이시라면 대출 만기 입주 시점을 이제 필히 점검하세요. 6억 대출 상한을 넘는 분들은 부족분을 현금으로 어떻게 메울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기 권역 대신 위성도 12 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여유로워집니다. 재건축 예상 단지에 투자하실 때는 사업 추진 속도와 분담금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인허가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면서도 소셜 믹스 같은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겁니다.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죠. 만약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결국 세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6억 원 대출 상한선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의 절반 정도로 예전 평균 12억 원이던 주택값이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제도입 과정을 거치며 13억 5천만 원까지 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넉넉한 대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값을 밀어올리던 강남권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그 자금을 코스피 같은 생산적 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5천 시대를 꿈꾼다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파트만 오르면 좋다는 시기를 지나 재건축 재개발로 풀리는 물량과 세금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유지 기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내 집 마련뿐 아니라 국민연금저축소액 주식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곳에만 자산을 묶어두기보다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듯 분산 투자하시면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시장 변동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벼운 뉴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